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강의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고 그 후에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 배웠던 것은 반도체 격자 내에서 전자 그리고 홀의 디스트리뷰션과 콘센트레이션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했던 것들이 density of state와 페르미 디락 펑션이었습니다. 자, density of state의 의미는 단위 볼륨에서 어떤 특정 에너지 내에서 일렉트론이 채워질 수 있는 스테이트의 분포를 의미하는 함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density of state가 각각 밴드갭 내에서는 값을 가지지 않고 컨덕션 밴드 위야 그리고 밸런스 밴드 아래에서만 이 상태 밀도 함수 density of state가 존재하는 것을 학습을 했었고 이 두 개의 그러니까 밸런스 밴드의 density of state와 컨덕션 밴드의 density of state가 약간 다른 값을 가진다고 했었는데 그거의 차이는 각각 일렉트론과 홀의 에펙티브 매스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쪽에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 위쪽의 density of state가 같은 에너지에서 높은 값을 가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페르미 디락 펑션은 통계 함수라고 했었죠. 자, 어떤 주어진 에너지가 있을 때 전자가 채워질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가 페르미 디락 펑션이라고 했었고 이 density of state와 페르미 디락 펑션을 각각 곱했을 때 우리가 각각 일렉트론과 홀의 분포를 알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부분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에 각각 전자와 홀이 존재하게 된다고 했었고 이 두 곱을 적분을 했을 때 각각 전자의 농도, 홀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에펙티브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로 간략화시켜서 델타 펑션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해서 각각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따라 붙었었죠. 그게 바로 non-degenerate semiconductor 조건이었고 그거는 이제 컨덕션 밴드보다 3kT보다 낮은 에너지 값을 가지고 밸런스 밴드보다 3kT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영역에서 유효하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농도와 밸런스 밴드의 홀의 농도는 effective density of state를 이용해서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 있었다고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트린직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인트린직 캐리어 콘센트레이션, 즉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에서는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 그리고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의 농도가 모두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학생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한 게 있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일 때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가 NI 즉 인트린직 캐리어 콘센트레이션과 같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캐리어 콘센트레이션과 전자의 농도가 같거나 또는 캐리어 농도와 홀의 농도가 같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일 때 홀의 농도와 전자의 농도 그리고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이 같다는 말은 맞지만 반대로 인트린직 캐리어 콘센트레이션과 홀의 농도가 같거나 또는 전자의 농도가 같다 해서 이게 반드시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각각 이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의 일렉트론과 홀 콘센트레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차즈 뉴트럴리티는
이용해서 각각 홀의 농도와 전자의 농도를 계산하는 식을 추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가지의 스페셜 케이스였나요? 그 각각 인트린직 그리고 ND 그러니까 도너의 농도가 굉장히 NI 인트린직 캐리어 콘센트레이션보다 높을 때 또는 NA 억셉터의 콘센트레이션이 인트린직 캐리어 콘센트레이션보다 굉장히 높은 값을 가질 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했었죠? 도너와 억셉터가 동시에 도핑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이 지난 학습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여기에 density of state가 이쪽에 나타나 있고 요게 페르미디락 펑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곱시죠. 여기 나와 있죠. 곱시 각각 일렉트론과 홀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신 홀의 경우에는 FE를 바로 넣는 게 아니고 1-FE를 밸런스 밴드의 density of state와 곱해주죠. 이 이유는 FE가 일렉트론이 채워질 확률이기 때문에 1 빼기 FE를 하게 되면 홀이 채워질 확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과 홀이 같은 농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에 N타입 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는 여기 페르미디락 펑션이 EF가 컨덕션 밴드와 점점 가까워진다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N타입 세마이컨덕터에서 이 N의 농도, 즉 도핑된 도너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컨덕션 밴드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고 이에 의해서 컨덕션 밴드의 일렉트론이 밸런스 밴드의 일렉트론보다 농도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B타입 경우에는 요 EF가 밸런스 밴드 쪽으로 더 가깝게 돼서 홀의 농도가 전자의 농도보다 더 커진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페르미 레벨 EF의 정의입니다. 절대 온도 T가 0K보다 클 때 EF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었나요? 자,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에너지 위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페르미 레벨 아래는 전자가 다 차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페르미 레벨 위쪽은 전자가 거의 안 차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각각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와 N타입, B타입 세마이컨덕터의 캐리어 분포 그리고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나타냈었습니다. 요거는 다 농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캐리어의 분포를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는지 공부를 했었죠. 여기 각각 인트린직과 N타입, P타입 세마이컨덕터일 때 에너지 밴드를 어떻게 그리는지 나타냈었습니다. 여기서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차는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했었고 실리콘의 경우에는 1.12 일렉트론 볼트 값을 가집니다. 요 경우에는 다 실리콘으로 물질이 똑같기 때문에 요 밴드 갭이 다 똑같게 그림을 그린 거고 자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는 페르미 레벨을 특별히 EI라고 하고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이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인트린직의 경우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중앙쯤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알아봤었죠.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는 이유는 일렉트론의 에펙티브 매스와 홀의 에펙티브 매스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정중앙쯤에 위치를 한다고 했었고 자 N타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나요? 요 EF 즉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와 더 가까운 것이 N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르미 레벨 기준으로 아래쪽은 전자가 차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위쪽은 뭐 전자가 차 있지 않는 함수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산했던 것 중에 effective density of state 가지고 계산한 수식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exponential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F 나누기 KT가 전자의 농도라고 했었죠. 즉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컨덕션 밴드 쪽에 전자의 농도가 점점 커지는다는 걸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B타입의 경우에는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 쪽으로 더 가깝게 갈수록 농도가 더 높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에너지 밴드를 보고 N타입인지 B타입 세미컨덕터인지를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농도가 높은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추후에 이 에너지 밴드를 가지고 뭐 PN 다이오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모스펫의 게이트 쪽 그리고 BJT 같은 거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요 에너지 밴드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각각 말했던 전자와 홀의 농도를 구하는 수식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기서 NC와 NV는 각각 effective density of state가 되겠고 각각 NC는 conduction 밴드, NV는 balance 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차이는 단지 전자와 홀의 effective mass와 차이가 난다고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배웠던 density of state는 각각 여기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에서 0의 값을 가졌었죠. 반면에 이 effective density of state 같은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자와 대부분의 홀이 각각 컨덕션 밴드 쪽 근처 그리고 밸런스 밴드 쪽 근처에 분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NC라는 상수 곱하기 컨덕션 밴드의 페르미 디락 펑션 그리고 MV라는 상수 곱하기 1-FEV를 통해서 각각 전자와 홀의 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보면 우리가 페르미 레벨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전자와 홀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있죠. 아까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자의 농도가 증가하고 이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와 점점 가까워지면 홀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학습에서 마지막에 배웠던 게 차지 뉴트럴리티를 이용한 컨센트레이션을 구하는 식을 구했습니다. 여기 차지 뉴트럴리티 식 요것과 그 다음에 매스 액션 로였죠.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수식을 풀어줬을 때 각각 전자와 홀의 농도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 세미컨덕터 내에 전자 또는 홀의 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ND나 NA 중에 더 높은 값을 이용해서 각각 전자와 홀의 농도를 먼저 구하고 그 후에 매스 액션 롤을 이용해서 반대되는 캐리어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ND가 NA보다 더 많이 도핑되어 있을 때는 N0 값을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그 후에 여기 매스 액션 로죠. N0 P0는 NI 제곱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P0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 NA 업섹터의 콘센트레이션이 도너보다 높을 경우에는 P0를 먼저 계산하고 그 후에
매스 액션 롤을 이용해서 N0 값을 구한다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앞선 슬라이드에서 지난 강의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내용이 constancy of the Fermi level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퀴빌리엄 컨디션에서 두 가지의 세미컨덕터가 접합을 했을 때 페르미 레벨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퀴빌리엄 컨디션에서 이 세미컨덕터의 종류나 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두 물질이 붙게 되면 페르미 레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런지 한번 증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퀴리브리엄 컨디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넷 커런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빛이나 그리고 볼테이지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가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흐르는 전체 넷 커런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서멀 에너지에 의해서 모션은 있다고 했었죠. 계속 전자가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밖에서 봤을 때는 0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티리얼 1과 매티리얼 2가 있을 때 매티리얼 1에서 2로 넘어가는 일렉트론, 이게 두 개 다 물질이 N타입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을 하고 매티리얼 1이 예를 들어서 농도가 높고 매티리얼 2가 농도가 낮을 때 매티리얼 1에서 2로 넘어가는 일렉트론의 수와 반대로 매티리얼 2에서 매티리얼 1으로 넘어가는 일렉트론의 수는 항상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넷 커런트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퍼 레이트 오브 일렉트론 R로 정의하고 각각 매티리얼 1에서 2로 넘어가는 전자의 트랜스퍼 레이트 그리고 매티리얼 2에서 1으로 넘어가는 전자의 트랜스퍼 레이트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갖다고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티리얼 1에서 2로 넘어가는 일렉트론의 트랜스퍼 레이트는 매티리얼 1의 D1E 곱하기 F1E,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매티리얼 1의 전자의 개수죠. 곱하기 그리고 D2E 곱하기 1-F2E가 있죠. 요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티리얼 2에서 전자가 존재하지 않을 개수죠. 개수라고 해야 되나요? 스테이트의 개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면 각각 매티리얼 1에서 2로 넘어가는 전자의 트랜스퍼 레이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21 반대의 경우는 이렇게 똑같이 매티리얼 2에서의 전자의 개수 곱하기 매티리얼 1에서 전자가 비어있는 스테이트의 개수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고 두면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죠. 여기서 D1E, F1E, D2E, F2E, D2E, F2E, F1E, F1E는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앞에 이 두 가지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F1이랑 F2E가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페르미 디락 펑션을 살펴보면 이렇게 수식이 나오고 결국에는 페르미 레벨 F1과 페르미 레벨 F2가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퀴리브리엄 컨디션에서 세미컨덕터의 물질 타입에 상관없이 페르미 레벨은 일정해야 됩니다. 한번 뒤에 슬라이드에서 예를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에
왼쪽이죠. 왼쪽에 두 가지의 물질이 있죠. 각각 페르미 레벨을 봤을 때 이 두 가지 물질은 뭔가요? 이 두 가지 물질은 다 N타입 세마이 컨덕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페르미 레벨이 더 높은 왼쪽 물질이 전자의 농도가 더 높게 됩니다. 이때 두 가지의 세마이 컨덕터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페르미 레벨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요 물질이 올라가거나 요 물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 물질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올리거나 이 물질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내려서 페르미 레벨을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일정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컨덕션 밴드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힘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왼쪽 거는 N타입 세마이컨덕터고 오른쪽 거는 P타입 세마이컨덕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퀴빌리엄 컨디션일 때 페르미 레벨은 일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 에너지 밴드가 올라가든지 이쪽 에너지 밴드를 내려서 페르미 레벨을 맞춰주게 되면 이렇게 또 밴드가 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휘게 되죠. 이러한 것을 밴드 밴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밴드 밴딩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 가운데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라는 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해준 게 아니고 농도 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필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에너지 밴드를 이용해서 PN 다이오드나 모스펫 같은 것들을 다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규칙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케르비리엄 컨디션에서 페르미 레벨은 항상 같다. 그러면 두 물질을 붙였을 때 밴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